다림이 패밀리 드라마 줄거리를 예상해봅니다. 할아버지가 침대 밑에 돈이 사라진 걸 봤어. 할아버지가 놀래서 바닥에 머리 부딪히고 의식을 잃어서 왜 그렇게 쓰러지셨는지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이다림은 서강주에게 침대 밑에 돈을 전해준 뒤 가족들에게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말을 하기 위해 청심환까지 사놓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였는데 자신이 말을 하기도 전에 이만득이 먼저 돈이 사라진 것을 알고 그 충격에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다림은 침대 밑에 돈을 치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무림에게 들통이 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가 도둑으로 처벌받을까봐 서강주에게 돌려준 것이었는데요. 돈가방을 들고 서강주를 찾아간 이다림은 서강주의 방해로 백지연에게 용서를 제대로 빌어보지도 못했고 백지연은 두 사람이 사귀는 중이라 여행을 떠날 계획으로 짐을 싼 것이라는 서강주의 핑계를 듣고 고봉이를 찾아와 이다림이 서강주를 의도적으로 유혹한 것 아니냐며 세탁소 집 딸과 지승그룹 산무가 어울리기나 하냐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배혜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서강주가 먼저 이다림을 좋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백지연은 잘못한 게 없으면서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구한 이다림을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백지연의 아나무인격 도가 지나친 말과 세탁물에 커피를 쏟아 붓는 분풀이에 고봉이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워 싸움을 말리려는 이다림과 서강주에게 진실을 얘기해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다림은 백지연에게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며 고봉이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고 고봉이는 세탁소에 불을 내서 30억을 태워버리고 엄마라는 사람은 예의가 없는 서강주와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다림은 백지연에게 돈을 직접 돌려주려는 것을 서강주가 왜 막았는지 설명을 들었고 두 집안 다 돈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입장이란 것을 알고 서강주가 백곰의 묘지에 묻는 것에 동의를 하였고 서강주는 러브캐피탈 사무실에서 삽을 빌려 선산에 돈가방을 묻고 돌아왔습니다. 백지연에게는 영원히 돈을 못 찾은 것처럼 하고 이다림은 조용히 집안 어른들을 불러서 돈의 행방을 털어놓으면 두 집안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서강주는 하필 러브캐피탈에서 삽을 가져간 것이 의심을 사게 되어 김성우는 서강주의 뒤를 밟아보기로 하였고 철순과 상순도 길순의 행적을 다시 추적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양길순은 죽기 전에 러브캐피탈 직원들에게 돈이 묻혀있는 위치를 알려주려고 문자를 예약해 놓았는데 그 문자만 도착하면 상황은 급변하게 될 것입니다. 서강주는 돈을 묻고 돌아와서는 김성훈이 더 이상 청렴 세탁소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돈 찾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였고 김성훈은 서강주가 돈을 먼저 찾아서 수고비로 주기로 한 돈을 떼먹으려고 하는 속셈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서강주는 이제 그 돈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안심하였지만 뜻밖에도 이만득이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면서 이다림에게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다림은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도둑질을 했고 이제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위험에 처하자 할아버지가 왜 쓰러졌는지 영문도 모르는 가족들 보는 것이 괴로워졌습니다. 오빠 이무림만 아니면 다 말해버릴 수 있지만 누구보다도 공과사 분명한 오빠가 현직 경찰이라 이다림은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는데요. 이다림이 조금만 더 차분하게 행동을 했더라면 서강주에게 돈을 돌려주기 전에 가짜 돈이라도 프린트해서 침대에 채워넣고 난 뒤에 돈을 빼냈으면 이만득에 쓰러질 일은 없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일은 벌어졌고 이만득은 곧 의식이 돌아오지만 이다림과 이만득은 돈이 사라졌다는 것을 둘만의 비밀로 묻어둘지 아니면 서강주가 다시 선산으로 가서 돈을 파와서 침대에 돌려놓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서강주는 이다림의 마음의 짐을 풀어주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이 계기로 이다림은 서강주를 신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를 살려준 은인에다가 서강주를 믿음직한 남자로 여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 차태웅은 지승돈의 집에 세탁물을 배달하러 갔다가 지승돈이 술 한잔 하자는 말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고
고봉이는 차태웅을 데리러 갔다가 차태웅과 지승돈이 닮은 것이 많다며 두 사람이 화해를 할 수 있는 말만 골라서 하였습니다. 지승돈은 차태웅의 빌라가 공사에 들어간 것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집에 지내라는 메모를 차태웅에게 남겨서 차태웅의 마음을 흔들었고, 지승돈은 이차림에게서 차태웅이 회사 경영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며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차태웅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마음을 품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보육원에서 나와서 100억대 부자가 된 차태웅이 보통 제주꾼이 아니란 것을 지승돈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고, 차태웅이 특채로 지승그룹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서강주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차태웅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이다림이 서강주의 편에 서서 힘이 돼줄 것으로 보입니다. 23화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이만득이 빨리 기력을 찾는 일인데요. 할머니랑 엄마도 돈이 없어진 거 알고 할아버지처럼 되면 어떡해? 다 나 때문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강주야, 나 어떡해? 서강주는 이다림이 펑펑 울은 것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강주는 백지연이 백곰의 돈을 찾으면 더 이상 금고 따위에 묵혀두지 않고 펑펑 써버리겠다는 말을 하였을 때 그냥 그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쓰여졌을 것이니 찾지 말자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주인이 돈을 찾는 것이 정답이다 생각하고 돈을 돌려받은 것이고, 지금도 서강주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는 게 맞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백지연은 지승돈에게 집을 거액으로 팔아서 먹고 사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만득은 돈이 사라졌다는 충격에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이니 서강주는 두뇌 회전을 빨리 하여 선산에 묻은 돈을 다시 가질러 갈 수도 있습니다. 이만득이 쓰러져서 청렴 세탁소가 온통 마비가 되었고 이다림은 모든 게 자기 탓이라며 울고 있으니 서강주는 러브캐피탈 사무실로 돌아가 다시 삽을 챙기려고 하는데, 김성우는 서강주의 뒤를 미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강주가 무사히 돈을 파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강주가 사무실에서 삽을 다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목격한 김성우는 백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데, 백지연은 이제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 그 돈 깨끗이 잊기로 했어. 하자 김성우는 그럼 그 돈 제가 찾으면 다 제 몫이 되는 겁니다. 하고 말하는데 백지연은 아니지, 그 말이 아니고 이제 그 돈 찾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나 그 돈 안 찾는 조건으로 강주 아빠한테 집 팔았단 말이야. 그니깐 자기도 그냥 그만둬. 어차피 찾지도 못할 돈이기도 하잖아. 백지연의 말에 김성우는 강주도 그런 말 하던데 두 사람 입을 맞춘 겁니까? 하자 백지연은 강주가 그랬어? 강주도 요즘 지 아빠 눈밖에 나서 나랑 호텔에서 살고 있는데 조심하려고 하는 거겠지. 아무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제 돈 찾지 마. 하자 김성우는 사모님 이혼하셨어요? 그럼 회장님 댁에 살지도 않으시면서 화단은 왜 꾸미려고 하시는 거예요? 강주가 사모님이 꽃 좋아하신다고 아주 열심히 정원 가꾸는 모양이던데요. 사모님이 시키신 일 아니었어요? 하자 백지연은 아니야. 내가 살지도 않을 집, 5만 정 다 떨어진 집에 내가 왜 꽃나무를 심어? 우리 강주가 집에 들락거리면서 나무를 심고 있다는 거야? 하자. 김성우는 사모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라면 강주가 알아서 한 일인가요? 회장님 눈에 잘 보이려고요? 김성우는 백지연과 통화를 한 뒤 서강주의 행동이 더 의심스러워졌는데요. 백지연은 서강주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강주야, 너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야? 너 아빠 집에 꽃나무 심었니? 하자 서강주는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자 백지연은 네가 나위에서 정원 가꾸고 있다고 김 실장이 말했어. 오늘도 갔다는데 너 지금 아빠 집에 있는 거야? 너 고작 그거 해가지고 네 아빠 눈에 들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옷에 흙 묻히고 다니지 말고 너 자꾸 김 실장 사무실에 들락거리는 거 네 아빠가 알면 도로아미탑을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
백지연의 말을 듣고 나니 서강준은 김성훈이 자신을 미행하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서강준은 선산에 묻은 돈을 다시 파오기 전에 가짜 돈을 만들게 되는데 가짜 돈을 선산에 대신 묻어두고 진짜 돈을 파와서 청렴 세탁소 식구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이만득의 침대에 다시 채워놓습니다. 서강준은 돈을 다시 채워놓고 이다림을 만나러 가는데요. 이다림은 여전히 이만득 걱정에 눈이 퉁퉁 불어 있습니다. 서강준은 이다림의 손을 잡으며 말하는데요. 다림아, 이제 그만 울어. 하고 말하자 이다림은 나는 울 자격도 없어.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어릴 때는 남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눈이 좋았는데 이렇게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맘고생만 시킬 거였으면 차라리 나는 안 태어나는 게 좋았어. 하자 서강준은 그런 말이 어딨어. 네가 안 태어났으면 난 어떡하라고. 너 너무 죄책감 갖지 마. 내가 그 돈 다시 갖다 놨어. 하자 이다림은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을 다시 갖다 놓다니? 너 나 때문에 그 돈 다시 파온 거야? 하자 서강준은 그래. 어차피 그 돈은 못 쓰는 돈이잖아. 못 쓰는 돈을 누가 가지고 있든 무슨 상관이야. 그나마 그 돈이 꼭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았어.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보다 그 돈이 더 소중하지는 않잖아. 하자 이다림은 아무리 그래도 그 돈이 우리 집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건 마찬가지야. 하자 서강준은 그럼 다림아, 그 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어머니께 그 돈 말씀드리고 다시 의학산에 갖다 놓던지. 이제 그 돈은 우리 집 돈 아니야. 네가 마음 편한 대로 해. 서강주의 말에 이다림은 안 돼. 내가 그 돈을 알고 있다는 걸 엄마가 아시는 것만으로도 죄책감 느끼실 게 분명해. 할아버지도 돈이 사라지셨다는 것보다 돈을 훔쳐온 게 들킬까봐 그것 때문에 쓰러지신 것 같아. 하자 서강주는 지금은 어르신들이 회복하시는 게 먼저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말자. 이다림은 서강주의 말을 듣고 이만득의 병실로 돌아오는데 이만득은 이다림이 손을 잡고 울자 서서히 정신을 되찾아 갑니다. 다림아, 다림아. 이만득은 이다림을 조용히 불렀고 이다림은 이만득이 깨어나자 너무 기뻐서 가족들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만득은 다림아, 내가 할 말이 있다. 하자 이다림은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자 이만득은 다림아, 네가 잘못한 거 없다. 이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하자 이다림은 할아버지, 사실 그 돈 제가 치운 거예요. 주인 갖다 주려고요. 하자 이만득은 다림아, 네가 그 돈을 치웠다고. 너는 그 돈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야? 하자 이다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할아버지. 그 돈 지승돈 회장님 댁 돈이래요. 할아버지랑 할머니 엄마가 나누는 얘기 강주가 다 들었대요. 하자 이만득은 아니 그럼 그 녀석이지 아버지 돈 찾아가려고 그렇게 우리 집을 드나든 거였어? 그럼 이 일을 어쩌냐? 네 엄마랑 할머니를 신고하면 어떡한대냐? 네 할머니도 나처럼 쓰러질 텐데 말이다. 하자 이다림은 할아버지, 강주가 당분간은 비밀로 해주기로 하고 그 돈 다시 돌려놓고 갔어요. 이거 보세요. 강주가 사진까지 찍어 보냈어요. 할아버지 돈 침대 밑에 잘 있어요. 하자 이만득은 그 화상이 아니지 이제는 화상으로 부르면 안 되는 건가? 걔가 왜 돈을 도로 갖다 놔? 그 돈을 찾으려고 그동안 맘고생 심했을 텐데 말이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30억 홀랑 태워먹은 원수라고 욕을 해댔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무슨 맘으로 다시 갖다 놓은겨? 하자 이다림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쓰러지시니 어쩔 도리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언젠가는 그 돈 다시 돌려줘야 해요. 하자 이만득은 당연히 그래야지. 네 할머니랑 엄마한테는 내가 알아듣게 얘기를 하마. 너는 그 돈에 대해 아는 척 하지 말어라. 우리가 상의해서 그 돈을 다시 의학산에 갖다 묻어놓던지 할 테니까. 절대 너는 네 오빠나 차림이한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만득은 이다림이 돈을 알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대 밑에 돈을 쓸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만득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고봉희와 안길래도 금방 기운을 차립니다. 안길래는 이만득에게 너 다시는 나보다 먼저 가지 말어. 가려면 이틀 전에 미리 얘기를 하든가. 내가 심장이 좁쌀만해져서 숨쉬기도 힘들어. 그니게 너는 저승 갈 때 새치기 하지 말고 내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란 말여. 차라리 내가 먼저 가는 게 낫지. 고봉이도 옆에서 이만득을 위로하는데 아버님, 저 아버님 없이는 못 살아요. 다시는 쓰러지시지 마시고 차림이 다림이 결혼하고 애기 낳는 것까지 다 보셔야 해요. 아셨죠? 하는데 이만득은 속으로 그래 이게 행복이지 남의 돈을 몰래 가지고 있는 게 무슨 행복이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집으로 퇴원한 이만득은 안길래와 고봉이를 앉혀두고 의논을 하는데요. 애미야, 우리 이 돈 다시 의학산에 갖다 놓을까? 하자 안길래는 주인도 없는 돈을 왜 다시 갖다 놔? 갖다 놨다가 다른 사람이 파서 가지고 가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건데. 하자 고봉이는 아버님, 어머님 수술도 해야 하고 아직 집에 쓸 돈이 많은데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자 이만득은 내가 아무래도 천벌을 받아서 쓰러진 것 같더라고. 이 돈이 침대 밑에 있으니까 잠도 잘 안 오고 매일 신경을 곤두세우니 혈압도 지 맘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요즘은 사탕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이게 다 이 돈 때문이니 그냥 원위치 하는 게 맞는 것 같구나. 하자 고봉이는 돈이 처음보다 많이 모자르는데 그냥 갖다 놔둬도 괜찮을까요? 하자 이만득은 그래도 없는 거보단 낫지 않겠어? 그 뚱땡이도 지가 진짜 주인이 아니니까 거기다가 묻어놓은 것 같아서 찜찜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돈 주인이 지금도 돈을 애타게 찾고 있을 텐데 이렇게라도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 하자 안길래는 그럼 화상이 태워먹은 돈이랑 우리가 쓴 돈을 어떻게 하는겨? 그냥 모른 척 하는겨? 하자 이만득은 우리가 세탁소 일 열심히 해서 갚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러려면 누나랑 나 200살까지 건강하게 잘 사는 수밖에 없어. 이만득은 애써 농담으로 마무리했고 고봉이는 그 돈을 다시 의학산에 묻기로 결심을 합니다. 한편 백지연은 서강주의 차 블랙박스를 보고 서강주가 선산에 여러 번 다녀온 것을 알게 되는데요. 서강주에게 너 네 아빠 집은 가지도 않고 외할아버지 선산만 다녀온 기록밖에 없는데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니? 서강주는 엄마가 선산 자주 들여다보라며 엄마 부탁이니까 열심히 다니며 풀도 뽑고 할아버지한테 이쁨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지마. 솔직히 나도 혼자 가기는 겁이 나긴 하더라. 하자 백지연은 그럼 선산 간다고 말을 하면 될걸. 아빠 핑계는 왜 댔어? 혼자 가기 무서우면 나랑 가든지 김 실장이랑 가든지 하면 되잖아. 그래도 외할아버지가 김 실장 엄청 신뢰하셨어. 그러니 지금 저축은행장 하고 있는 거고. 백지연은 김성훈에게 연락을 해보는데 내가 우리 강주한테 외할아버지 선산을 돌보라고 말했는데 혼자 가기는 무섭다고 하니까 김 실장이 같이 좀 가주면 좋겠어. 지난번에도 지 아빠 집을 간 거 아니고 선산을 다녀와서 옷이 엉망이더라고. 걔가 원래 그런 일은 안 해봐서 서툴어. 김 실장이 좀 강주 도와줘. 나는 집도 알아봐야 하고 요즘 바빠서 말이야. 김성우는 역시나 서강주가 혼자 선산을 들락거렸다는 것에 의심을 하고 철순과 상순을 데리고 선산을 찾아가 보는데 선산을 둘러보니 땅이 패인 흔적이 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요. 그곳을 파보니 큰 가방이 나왔고 그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상순과 철수는 이거 보세요 형님, 강주가 혼자 돈을 찾아놓고는 몰래 여기다가 파묻어둔 거라고요. 하자 김성우는 강주 이 자식, 이걸 혼자 독식하려고 했단 말이지. 이 돈이 들통나면 지 회장님은 끝나는데 나한테까지 비밀로 하다니. 김성우는 가짜 돈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렸고 상순과 철순을 시켜 돈가방을 파냅니다. 돈가방을 가지고 러브캐피탈 사무실로 온 김성우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요. 서강주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강주야, 빨리 사무실로 와라.
하자 서강주는 저 이제 사무실 들를 일 없어요. 엄마 돈 때문이라면 얘기 끝났잖아요. 하자 김성우는 엄마 돈 때문에 할 얘기가 아직 많은데 어떡하냐? 우리가 그 돈 찾았다. 하자 서강주는 깜짝 놀라며 뭐라고요? 그 돈을 찾았다고요? 어디서요? 서강주는 이다림의 집에 다시 돌려놓은 돈이 발각되었나 걱정을 하는데 김성우는 서강주에게 백곰회장님 선산에서 찾았다. 이래도 안 튀어올래? 서강주는 김성훈의 말을 듣고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뒤를 밟고 있는 김성훈의 눈을 가리기 위해 서강주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서강주는 가짜 돈을 김성훈에게 다 넘겨줄 수도 있지만 위조 지폐인 것이 들통날 위기가 찾아오면서 서강주는 찾지도 못할 돈에 연연하는 백지연 때문에 일부러 가짜 돈을 만들어서 선산에 묻었다고 거짓말을 둘러댈 수도 있습니다. 이만득을 살리기 위해 돈을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두고 선산에는 가짜 돈을 묻은 서강주. 백지연과 김성훈이 그 돈에 속아 넘어갈지 다음 화가 궁금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